2020년 갑오일주 운세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갑오일주라 그러면 여자 같으면 자식이 되겠죠. 자식이고 여자의 식상. 굉장히 좀 외성적이고 좀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자식이 장성하면서 배우자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갑오일주 여자라 그러면 경금 같은 경우는 욕지에 들고, 그러니까 천간에 경금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멋쟁이 남편, 어디 가서 폼이나 잡고 돈을 쓰는 그런 식의 남편운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자 덕은 쉽지 않다. 그리고 지지로 신금이 왔다면 격각을 이루게 되겠죠. 이 역시도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간에 신금을 쓴다면 어떻게 되죠? 이 자리가 그 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데리고 산다. 태지라는 건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배우자 운이 이래저래 불안하다. 유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자리가 태지가 되고, 합의되기보다는 약간 궤도는 다른 사유축 인호술. 그래서 여자라면은 배우자 덕을 잇기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은 오중기토, 토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을 오중기토로 봅니다. 지장간에 있으면서 굉장히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강한 파워. 무슨 뭐 소나타 이거보다 더한 파워인데 안에 드러나 있으므로 그다지 파워는 없어 보이나 굉장한 내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고 사주를 분석해 나가면 되겠는데, 여자라면은 재물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은 배우자한테 내가 어떤 덕을 입기보다는 내가 배우자를 오히려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리고 남자 같으면은 매우 영양가 있는 배우자의 덕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년도를 봐서 18년, 19년, 20년, 18년은 좀 이상하긴 하네.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요런 해에 걸쳐서 과연 어떠한 식으로 운기의 변화를 겪을 것인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오일주들은. 먼저 이 지장간에서 벌어진 애정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장간에서 벌어질 때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남들은 모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비밀사가 벌어졌을 때 더 내 남자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것이 인연으로 비밀리에 이어지다 나중에 이제 들통나거나 아니면 그쪽 연결되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남자라 그래도 이런 모양으로 이 공식 갑기합을 해서 배우자가 되는 것 같지만 이런 모양의 연결이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런
여기서 정인합이 되겠죠. 여기 병기정이니까 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병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의 식상이라는 것은 성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임수라는 것은 정임합을 해서 암합을 하게 되는데 매우 강하죠. 강한 합이고 임수라는 것은 경금이나 신금의 통로가 되겠죠. 남자의 어떠한 성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신금이나 경금은 간목 입장에서 볼 때는 금이니까 남성이 되겠죠. 그런 작용에 의해서 아마 비밀스러운 애정사가 벌어졌다. 또 무술령 같은 경우는 신금과 병화가 병신합을 하게 되죠. 이것은 뭐죠? 이거는 같은 성기지만은 신금은 무토나 기토의 성기가 되죠. 이때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무토나 기토는 이제 목극토하니까 남자가 이제 애정사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에 일지에 식상을 깔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윤년도에서 매우 애정사가 다발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처녀총각들이 어떻게 연애사가 벌어지고 인연이 맺어지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재미있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처녀총각 이런 부분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재밌으니까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18년도 무술년에 총각 같으면 연애사가 벌어지고 이럴 때 무술이라는 것은 바지저고리를 입고 오는 어떤 그 재성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뭔가 기토가 아니고 제대로 된 어떤 그 음양의 합은 아니었으나 옷을 아랫도리가 합을 하면서 어떤 식상의 합을 했다. 그래서 남자 같으면은 연애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일지합도 되므로 애정사 내지는 또 결혼사로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애정사로 왔다면 결국에 결혼을 해서 그 다음으로 연결될 뻔했으나 결혼 안 했다면 결국에 여기서 끝나는 거고, 잠깐 남들이 볼 때 쟤를 결혼해나 어쩌나 딱 하는데 그냥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끝나고 기해년의 어떤 공식화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인연이 나왔으나 결국에 영양가 없는 여자로서 그치는 수. 물론 결혼도 이루어지겠지만 이럴 때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영양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경자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로 인한 무슨 스트레스나 아니면 구설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총각 같으면 이어질 수가 있겠죠. 처녀 아가씨 입장에서 한다면 이럴 때에 신금이 뭐냐면 또 이 자체가 관성이 되는 것이니까 관성과 나의 식상과 또 합을 하지. 아가씨라고 해도
응? 시지방간 처해라고 해도 결국에 이럴 때에 암압으로 해서 연애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연애사로 끝나고 그 다음엔 어떠한 그 공식화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어, 공식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럴 때 또 어떻게 되죠? 또 연애사가 이루어지겠죠. 이때까지 암암 내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결국에 천간으로 오는 경금의 작용, 관제구설 또는 주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되겠죠. 그리고 흉을 하면서 결국에 들통이 난다 이거죠. 그동안에 벌어졌던 어떤 애정사가 들통이 나면서 굉장한 곤란한 상황, 망신살 뭐 그런 정도의 운이 20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아가씨들, 결혼하는 그런 아가씨들이라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운이 내년이 되겠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들통나진 않아요. 전임합으로 조용히 있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죠. 만약에 이것이 결혼한 상태의 여자라면 이때 난리가 나겠죠. 이혼을 하니 많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쭉 보면서 재미있으니까 먼저 한번 해보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참고 좀 하세요. 재밌으니까. 당하는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손님한테 설명할 때도 그런 거 있냐 하면서 딱 떠보면은 바로 반응이 나죠.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망신사가 왔으니까 어떻게 잘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래서 특이할 상황들이 이런 게 있어서 이걸 먼저 꺼냈고, 기본적으로 가보일주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이고 내가 수그러들기보다 뭔가 밖으로 자꾸 뭘 일을 벌리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이 강하겠죠. 그러한 기운이 강한 가운데 사업가를 살펴보면은 요럴 때에 오수라파하고 뭔가 재물을 벌기 위한 편재 그러한 활동을 벌려왔고, 그래서 뭔가 되는 듯 했으나 이 오화 같은 경우가 오수라파하면서 처음에는 불이 일어난 듯 했으나 나중에는 술토가 가둬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술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활발한 활동이 펼쳐지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기해년의 운기를 받아서 점점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경자년에 가서 그로 인한 뭐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나의 어떤 활동 무대가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새로운 문서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활동 무대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양상이 되고 수화들도 말을 많이 안 듣겠죠. 그러면서 뭔가 21년 신축년을 가면서 새로운 아이템의 출현에 의해서 다시 기사회생하는 그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갑경충, 좌우충 이런 복잡한 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낼 수 있겠다. 요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 해도 어떤 내가 어떤 일하는 어떤 부서의 어떤 그 변화, 또 옮겨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나의 어떤 활동이 저해당하는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굉장한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다른 일주랑은 좀 틀리죠. 그리고 이 갑경충 그대로 스트레스로 남는 그러한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의 그런 상황.
그래서 직장인들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에 21년 신축년에 가서야 어떤 정관의 작용에 의해서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귀인의 작용 이런 게 오면서 안정이 되나, 결국에는 그것도 추고 원진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썩 다른 일주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어쨌든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1년을 보내고 21년에 가면서 그러한 작용들이 완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라면 갑오일주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충에 의한 환경 불안, 그 다음에 좌우충, 갑경충 이런 것들이 굉장한 혼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화를 쓴다는 것은 그 신체적인 어떤 예술 행위나 뭐를 해서 식상을 쓰는 쪽으로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불리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도 상당한 혼란을 겪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식상을 쓰지 않고 학문을 필기를 통한 어떤 진학을 위한 학생이라면 그래도 이런 어떤 상관적인 행위가 자제가 되면서 그래도 학교를 가는 공부를 통한 어떤 학업,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하반기 가면서는 혼란 속에서 그래도 뭔가 신축년의 운기를 받아먹기 위한 그런 작용으로 돌아서겠다. 그런 가운데 대원 정도에서 좀 불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재수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공부를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용이 좀 혼란 속에서 진행되므로, 대원에서 좋고 사주 원국이 구성이 잘 됐다면 그래도 그런 가운데 진학은 무난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녀충각은 아까도 설명했고, 주부, 집에서 살림하는 이런 여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천간에 경금을 쓰는 그런 여성이라면 남편의 어떤 승진사 내지는 남편으로 인한 어떤 발달,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평관이란 요인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서 안방도 흔들어 버리죠. 그럼 이럴 때에는 이사를 가거나 어떤 상충, 천간충, 지지충 이런 요인에 의해서 배우자하고의 어떤 불안사, 다툼 이런 것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지장간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면 이때 들통이 나서 이혼을 하니마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주부에 해당합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사화도 있고 오화도 있는데, 식신상과는 건강을 의미하는 그런 기운이 되고 대배설 그런 기운이 되므로 건강을 체크할 때 항상 식신상관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나이 든 노인 같은 경우는 식신이 입고하거나 어떤 절지에 이를 때 많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즉 밥 숟가락을 먹는 그러한 기운이 다했다. 그래서 몇 시에 죽는가 할 때 보면 진수충미 시간, 그때 많이 죽게 되는데, 입고하는 시간에 그러한
그 기운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충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 불안. 더군다나 그 좌우충 같은 경우는 혈압에 의한 그런 그 열병, 이러한 그 기운이 되므로 그런 혈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어떤 목이 충당하는 그런 작용, 이런 거에 의해서 건강 불안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다른 일주에 비해서 더 그런 작용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오일주는 참 그 18년, 19년, 20년을 겪으면서 상당히 사건이 다발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래서 20년 같은 경우는 충하면서 모든 게 들통나고 남녀관계 이런 쪽에서 많은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경자년이 되겠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좀 혼란 요인이 오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갑오일주는 2020년 경자년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갑오일주는 마치고 다음 편에서 갑신일주가 되나요? 갑신일주에 대한 갑술일주 두 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